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5월 14일 오후 6시 기준 2차 추경 진행상 팩트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3일 기획재정부가 2차 추경안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대로 가고 있고요.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될지 굉장히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는데, 일단 민주당은요, 정부안보다 10조 많은 47조 추경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손실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2조 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위한 예산 8조 원, 이렇게 해서 10조 원이 더 많은 47조 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반응은요,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오늘 5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까지의 지금 2차 추경 진행 사항들이고요. 국회에서 과연 어떤 논의가 될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뭐 증액이 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바뀔지. 정부안은 제가 다 소개해드렸어요. 정부의 했던 내용은 어제 다 소개해드렸고, 그럼 그 안을 가지고 이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수정이 될지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냥 물론 이런 분도 있겠죠. 뭐 국회에서 뭐 금액 10조 많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뭐 추경안이 나왔던 것보다는 사실 약간 비중은 떨어지죠. 뭐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니까. 이거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뿐이지 합의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 없으신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잘 말씀드리죠. 확정이다라는 거는 제가 항상 영상에 중요라고 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정 이런 내용은요, 제가 항상 중요한 내용은 중요라고 달아요. 저는 뭐 쓸데없이 중요 이런 거 달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추경안이 발표된 거, 이런 거는 공문이기 때문에 중요 이렇게 하죠. 근데 오늘 내용은 이제 국회의 시간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시간 있으신 분들만 이제 더 들으시면 되겠고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다른 영상, 좋은 유튜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영상을 보시고요. 여기까지 스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되신 분들만 남아 계셨죠? 자, 향후 일정 볼까요? 자, 스케줄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12일날 국무회의 의결되고, 여기서 이제 추경안이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3일 국회 추경안이 이제 제출이 됐습니다. 자, 16일날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이 들어가고요. 17일, 18일, 19, 2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예결위 부결 심사 등이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합의된 내용이고, 23일, 24일, 그래서 26일날 본회의 의결을 이제는 목표로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민주당 의견이 있고요. 제가 왜 국회 시간이다라고 얘기한 게, 민주당 의견, 이제 국민의힘 의견이 이제 합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없이 잘 흘러가야 26일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10조 과연 어떻게 될지. 자, 민주당 추경 제시 한번 볼까요? 자, 12일날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 여당이 마련한 추경안보다 10조 이상 규모로 더 늘리자. 그래서 47조 원가량의 추경액을 편성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정부안은 36조 4천억 원이에요. 교수님, 여정님, 신문 보면 50조 넘어간다는데요. 예,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소상공인들에게 가는 게 36조 4천억 원이고, 여기서 이제는 지방으로 보존해야 될 거, 지방에 줘야 될 거, 이런 것들이 한 20조 얼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빼고, 지방교부세 이런 거 빼고 소상공인에게 가는 건 36조 4천억 원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10조 더 하자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저는 정치색 없습니다. 그냥 팩트만 전달해 드려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자,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위 의장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 추경 내용은요, 연매출 100억 원 이하, 굉장히 크죠. 이거는 영세상인 아니죠. 중기업이죠. 이거는 100억 원 이하는 이제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아니라 여기 소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기업까지 손실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조 원이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위한 예산 8조 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손실보상 소급 적용 되려면 빨리 개정해 줘야 되겠죠. 여야가. 그죠? 여야가 합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예산 투입할 수 있겠죠. 윤석열 정부가 대선 때 약속한 소급 적용 공약을 폐기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 얘기를 이제는 꺼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재원 마련이잖아요. 사실 이제 10조 원 이상 확대하기로 한 거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볼까요? 자, 재원 마련을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초과세수 53조 원 중 국가 채무 상환에 쓰기로 한 9조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채 상환에 쓰는 돈의 여력은 아직 있기 때문에 이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면 별도의 재원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요게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시간 되실 분들만 남아 계셨고 그 다음에 저는 정치색이 없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팩트만 전달해 드립니다. 이게 왜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요? 국회에서 논의가 조금 예민하냐면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기재부에게 당했다. 이런 표현을 지금 분위기가 좋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추경 때 기억하시죠? 대선 앞두고 1차 추경 들어갔잖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당시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 야당이었던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1,000만 원 얘기를 계속 꺼낸 거였고 여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똑같이 공약이 1,000만 원 이상이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는 기재부에서 홍 전 부총리께서 반대를 했잖아요. 목숨 걸고 반대했습니다. 자기 직 걸고 반대했거든요. 기억하시죠? 이건 팩트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여당이나 야당이나 소상공인들에게 1차 추경,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 이상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재부가 목숨 걸고 반대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돈이 없다 이거예요. 줄 돈이 없다. 그럼 적자 부채 발행해야 되고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부안이 원래 추경안이 1차 추경안이 3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막 논란이 됐었죠. 막 1,000만 원 주네 뭐하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 했었죠? 정해진 거 아니다. 왜 자꾸 1,000만 원이냐 그러냐. 기억하시죠? 우리 여정 페미니님들은. 그러니까 이제 저를 좋아하신 이유가 그거겠죠. 팩트만 전달하니까. 아니 1,000만 원 정해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금 1,000만 원이라 그러냐. 정해진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뭐 공문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조금 우리 자중하자,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에는 뭐가 됐어요? 30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안 원안 그대로 간 거거든요. 그 당시에. 민주당 쪽에서는 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만약에 많이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했더라면 민주당 쪽에서도 계속 요구했었거든요. 정치인들이 기재부 쪽에다가. 근데 결국에는 기재부가 이제 반대를 하면서 정부안 300만 원 그대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없던 돈이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없다고 하다가 정권 바뀌니까 갑자기 53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초과세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초과세수가 계상이 안 됐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는 지금 뜯어 보니까 세금이 더 많이 거쳤어요. 어떤 세금이냐면 제가 봤더니 법인세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신문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기재부 막 비판하는 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나라 살림하는 데가 기재부거든요. 기획재정부잖아요. 그래서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데가 한마디로 가계부를 제대로 못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계부 쓰잖아요. 집에서는. 아니면은 여러분 장부 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돈, 나갈 돈 이런 거를 잘 기입을 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와 53조나 빵꾸가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어올 돈인데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예상이 안 됐던 돈이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갑자기 지금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봐보니 53조 초과세수 되겠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2차 추경이 53조 정도가 되는데 뭐가 돼요? 적자 국채를 발행을 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된다고 목숨 걸면서 아니 정권 바뀌니까 갑자기 53조 하면서 1,000만 원을 맞춰준다고 하니 이제는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이. 그래? 초과세수 53조 돼? 야 그러면 10조는 더 써. 이런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게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약간 여러분께 이제 현황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 국민 여러분께,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 이제 보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53조가 이제 초과세수가 됐어요. 한마디로 생각지도 못한 돈을 더 거둔 거죠. 이제 법인세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 더 거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가 채무에 쓰기로 한 9조 원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는 기재부에서 야 9조 원 정도는 채무 좀 갚을게. 국가 채무 좀 갚자.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추경안 발표했을 때. 그랬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야 국가 채무 상환은 여기 나오죠. 돈의 여력이 아직 있다 이거죠. 국가 상환에 쓰는 돈의 여력은 아직 있기 때문에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자. 그래서 이 9조 원 정도를 빚 갚는 데 쓰지 말고 소상공인 어디에 써요? 이렇게 소급 적용이라든지 중기업까지 이제 보상하는 걸로 이 돈을 쓰자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그래서 지금 10조 원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구나. 이제 이해되시겠죠?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께서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저는 이게 옳다 틀리다 이런 얘기는 안 드립니다. 그냥 흘러가는 내용.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세요. 아마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런 구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조 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 10조 원을 국가 채무 갚는 데 쓰자 라는 것과 결국에는 아니다. 소상공인들 이 소급 적용에 대한 예산으로 쓰자.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마 결국에는 이런 구도로 지금 갈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 요 주장을 계속 한다 그러면 아마 이제는 프레임 자체가 여론에서,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런 프레임을 아마 당분간 갈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세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팩트 전달만 지금까지 여러분 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풀어서 여러분이 좀 소화시킬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좀 이해하기 편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민주당이 10조, 요 9조 얘기를 했구나.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민주당 주장대로 반영된다, 그럼 이제 추경 규모가 한 70조 원가량이 넘어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의견을 이제는 국민의힘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박형수 원내 대변인이 우리 당과 정부가 민주당과 협의하면서 이제 타당성이 있다면 일부 받아들이겠지만 타당성이 없다면 당정 안대로. 이게 얼마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소상공인 36조 4천억 원 정도 원안대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채 발행은 안 된다라는 게 이제는 국민의힘 반응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에 목숨 걸고 있어요. 왜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 적자 국채 발행을 반대하고 있냐면 왜냐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재정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정, 그러니까 나라 살림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 아껴야 된다. 정말 쓸 때 쓰고 아끼는 데는 아껴야 된다. 대표적인 게 그거였습니다. 뭐 이거는 뭐 발표된 내용이니까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정부 돈으로 활동하는 뭐 민간 단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금으로 활동하는 곳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곳에 대해서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돈을 좀 아끼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 했었거든요. 그 내용도 발표가 됐었고, 뭐 대표적으로 보면 그런 거겠죠. 아무튼간에 이 재정준칙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채 발행, 더 이상 적자 국채 발행은 힘들다. 근데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 나온 게 계속적으로 그 적자 국채 발행하지 않고 이번에 53조 초과 세수로 해서 수정안 추경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 반응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과연 앞으로 이제는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여러분께서 이제는 모니터링 해주시고, 만약에 국회에서 이때예요. 이때 스케줄이 이 본회의거든요. 결국에는 본회의 의결인데, 사실 이 본회의는 그냥 땅땅땅만 하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거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결위 전체회의, 이런 데에서 이제는 정해져요. 그래서 예결위의 얘기가 굉장히, 상임위원회는요 사실 작년에 요번 연도 초에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번 연도 초에 그때 상임위에서 뭐 했어요? 1,000만원 주겠다 그랬잖아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1,000만원 준다고 해서 막 언론에도 막 엄청나게 나오고 막 1,000만원 나온대 막 그랬잖아요. 그때 또 제가 팩트를 잡아줬었죠. 상임위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뭐 정해진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걸 정했다고 그러냐. 정말로 중요한 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정해진 건데, 아니 여기서 지금 여야 합의로 1,000만원 준다고 한 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설레발 치지 말자. 그래서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거겠죠,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저는 자극적으로 어그로 끌려고 막 그런 카피 안 달잖아요. 그래서 팩트 전달이고, 사실 그래서 이제 예결위가 중요한 겁니다. 예결위에서 다 정해져야 본회의 가서 그냥 땅땅땅만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과연 여야 합의로 언제가 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조금 팩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요. 여당과 야당이,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어떤 합의가 될지 여러분 잘 보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민주당 의견대로 가면은 또 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저는 특고 프리랜서 쪽이 지원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고 프리랜서 쪽이 이제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봐요. 저는 이제는 지원금 나오는 게, 저는 이제는 거의 마지막이라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적자 부채 발행해서 추경하기에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방역 조치가 다 끝났잖아요, 지금 소상공인 분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본다 그러면 특고 프리랜서 분들도 조금 더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특고 프리랜서 쪽이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분도 정말 어려웠고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 제일 어려운 게 소상공인이었고, 근데 만만치 않게 어려웠던 계층이 바로 이제 특고 프리랜서. 물론 그 중에 업종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정말로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도 더 잘 버신 분들 계신 반면,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도 정말 어려웠던 분들 되게 많으셨거든요. 특히 이제 대리기사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방역 기간 동안 뭐 활동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만 원 좀 지원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질문을 좀 주셨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제가 기억나는 것만 좀 적어봤는데, 추경에 대한 질문 중에서 여정님, 손실보전금과 그다음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 중복이 될까요?로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특고 프리랜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후에 이거 많이 물어보셔서 한번 공문 보면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공문이요, 이제는 특고 프리랜서 직전, 그러니까 최근에 받았던 공문이에요. 5차였죠. 이번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제 6차가 나오는 거고요. 그 직전 거입니다. 직전 공문인데, 먼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중복 안 됩니다. 중복 안 됩니다. 물론 요번에 뭐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까지 중복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 긴급고용 안전지원금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요, 쭉 보시면 이 공문이에요. 자, 중복수급 관련 나오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지원금은, 그러니까 이제 프리랜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이죠. 자, 요거는요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그러니까 이게 전에 거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손실보전금이 되겠죠. 자, 아무튼간에 그 방역지원금, 뭐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과 유사사업가는 중복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방역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안 됐어요. 결론은 뭐냐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뭘 말씀드렸어요? 아니 당연히 방역지원금을 받아야죠. 그때 그 당시에 1차가 100만원, 2차가 300이었으니까 요거는 50만원, 100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중복수급이 안 되니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당연히 방역지원금으로 이제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그 당시에 한번 안내를 해드렸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과연 이번에 이 특고 프리랜서 보세요. 요게 지금 5차잖아요. 5차 공문이고 이제 요번에 6차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똑같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이 그 소상공인 지원금과 중복된 적이 없거든요. 중복해서 받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6차도 마찬가지라고 전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공문이 나와봐야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중복수급은 힘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질문을 왜 주시냐면 손실보전금 있잖아요. 참 입에 잘 붙진 않아요. 솔직히 자꾸 저는 손실보전금 별로 이렇게 입에 붙지가 않아요. 아무튼간에 손실보전금, 그러니까 소상공인도 되면서 특고 프리랜서 중복을 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는 손실보전금도 받을 수 있고 특고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 궁금할만 하죠, 사실.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중복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복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5차 때까지는 중복이 안 됐었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이제 계획을 짜시니까. 아마 이 질문 주신 분은 아마 최근에 구독하신 분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다 설명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질문 주셨던 게 도대체 언제 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제 구독자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구독하신 분 같은데, 일단은 언제 줄까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예상이 되는 거는 이제 26일 날 본회의 의결하고 뭐 27일 아니면 그 다음 주 월화 이 정도가 긴급 지원으로 아마 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는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공문을 봐야 압니다. 공문을 봐야 알아요. 이거는 향후 일정이잖아요. 그죠? 예상을 할 수 있어도요, 공문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요 언제 나온다고 그 누구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지원금이 그랬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분들과 저랑 같이 엄청나게 지원금에 대해서 같이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는 도움을 통해서 이제 받으셨는데, 그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공문으로, 눈으로, 지면으로, 글로 고시하기 전까지는 그 어느 것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은 되나? 언제? 5월 26일 날 본회의 끝나고 그 이후에 한 3일, 영업일 3일 안에는 신속 지급으로, 그러니까 6월 1일 전이겠죠? 신속 지급으로 줄 것 같으나 그거는 예상일 뿐이지 절대 확정된 날은 없다. 그래서 이거에 제가 자꾸 물어보시는데 확답을 못 드립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이 26일 날 되고요. 그러면 27일 날 아니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죠? 28일이 토요일, 29일이 주일, 30일, 그럼 31일 이때 갑니다 했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케줄 다 꼬이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일정을 다 꼬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께 언제 나올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십시오. 진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여러분의 스케줄을 꼬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은 할 수 있으나 그 누구도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워낙 많은 질문 주셔갖고요.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어떤 질문이냐면 언제 폐업을 했는데 아니면 언제 창업을 했는데 줄까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5월 말에 폐업을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언제 창업을 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항상 지금까지 지원금은 기준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준일. 어느 기준일에 따라서 이전, 이후 이해되세요? 이 기준일에 사업자가 살아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 과거 공문 잠깐 보고 올게요.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려고요. 자, 앞에 보시는 거는 2차 방역 지원금입니다. 이게 2차 방역 지원금인데 그때 이제 이게 상세 공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추경안이 아니라 이제 중기부에서 나온 상세 공문이거든요. 상세 공문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2차 방역 지원금 때 개업일이 21년도 12월 15일 이전 개업을 해야 되고 영업 중 1월 17일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보시죠. 이게 공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게 손실보전금이 방역지원금에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이 기준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연관성이 없다 그러면 새로운 기준일이 나오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기준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이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5월 30일에 나왔어. 그러면 5월 29일날 창업한 사람도 준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기준일이 있어요. 어떤 지원이든 간에 언제 기준으로 이전에 뭐 개업일은 언제 이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된다. 요건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상세 고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예상이 되는 바는 있어요. 저는 왜냐면 이때는 되겠구나. 왜냐면 요것도 이유가 다 있었거든요. 요때가 요 1월 17일이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상은 되는데 이것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민한 문제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썰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상세 공문이 나와봐야 알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사업자가 살아있고 이 영상 이제 참고로 넘겨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판서를 하려고 여기다 좀 이렇게 쓰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잠깐 영상을 다른 데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괜찮죠.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 중이신 분들, 그 다음에 적어도 2021년도 이전에는 창업하신 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무리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런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폐업하신 분들이겠죠. 폐업하신 분들 과연 어떤 기준일로 될지. 근데 현재 영업 중이어야 된다. 어느 일로 영업 중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폐업자들은 그게 좀 예민한 문제일 겁니다. 그쵸? 그게 이제는 조금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2차 방역지원금 때 왜 1월 17일 기준으로 잡았었냐면 이때 이제는 그 방역 조치가 강화된 날이었습니다. 1월 17일이 그 당시에. 그래서 방역 조치가 강화된 날로 해서 이때 이제는 기준일을 정했었죠. 정부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 이전에 창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일이 2차 방역지원금 때는 12월 15일이었잖아요. 이 이전에 창업하신 분들은 해당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이 기준일이 생길지, 그러니까 영업 중이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을지, 아니면은 그냥 어느 날짜 이전에 창업만 해도 될지, 요거는 이제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성격이 방역지원금과 많이 다르거든요. 사실 성격 자체가, 지원금 성격 자체가. 그래서 기준일, 이때 영업 중이어야 된다는, 현재 어느 기준일로 영업 중이어야 된다는 이게 과연 나올지, 나온다면
과연 며칠일지, 날짜가 어떻게 될지가 이제 관심사고요. 아무튼간에 뭐 제가 봤을 때는 21년도 이전에 창업하시고, 그러니까 12월 15일 이전에는 창업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계속 영업 중이라면은 저는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분들은 계속 영업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요것도 하도 이게 날짜를 하도 물어보셔서 언제, 왜냐면 폐업하신 분들은 조금 강조해 드리지만, 어제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나는 게 이렇게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언제든지 또 질문 주시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항상 많이 주셨던 질문이라서 매번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벌써 30분이 넘어갔네요. 왜 이렇게 길죠? 저는 하다 보면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는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도움 되라고 좀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자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상세 공문 나오면요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분도 있었다. 상세 공문 언제 나와요? 이런 분도 있었는데, 상세 공문은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나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나와요. 2차 방역정 때도 그랬어요.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국회에서 이제는 당연하겠죠. 국회에서 이제 통과되자마자 바로 아마 상세 공문이 뜰 겁니다. 그러면 그 상세 공문 제가 또 상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번엔 좀 큽니다. 그렇잖아요. 최대 1,000만 원이고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 600, 700 정도, 한 600, 700 정도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지원금을 받으실 것 같고요. 꽤 많이 700만 원도 받으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많이 받으실 것 같고, 특수 업종에서, 피해 업종이 큰 데에서는 이제 최대 1,000만 원까지 실제로 갖고 갈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팩트니까요. 뭐 공문에 나온 내용이니까. 상세 공문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여정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는 여기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정 가족이 되세요. 구독자 누르셔서 저는 왜 구독을,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 구독해달라고가 아니라 왜 구독을 안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독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은 빨리 알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물어보셔갖고 이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니까 구독하시면은 그냥 다 아실 내용인데 왜 그거를 물어보시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소식을 좀 빨리 알고 싶거나 아니면은 빠짐없이 듣고 싶을 경우, 그쵸, 이제 구독하신 분들은 제 영상이 새로 뜨면 푸시가 가니까 빠짐없이 매일매일 보시거든요. 그래서 현황 체크하시고 그러면서 이 영상을 제가 왜 올린다 그랬죠?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은 다 아세요. 여러분의 생업에 충실하라고 올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 왜? 내가 챙겨 드릴 테니, 제가 다 챙겨 드릴 테니 생업에 충실하시고 장사에 매진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거의 이번 주는 거의 매일 올렸나? 아니구나. 후반에 좀 추경안 나오고 올렸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올려드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업에 충실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구독하셔갖고요, 생업에 충실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계속 알람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 챙겨드려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들 지금 신청하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빨리 지금 신청하십시오. 이런 거 이해되시죠? 최근에 KB 국민은행 다 이벤트 등록하셨어요? 그거 말할 거 진짜 많거든요. 제가 그거 KB 국민은행에서 여러분께 지원금 주는 거거든요. 물론 진짜 로또죠. 그건 로또보다 확률은 더 높죠, 당연히. 소상공인 대상으로.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만 사실 그 뉴스를 아시겠죠. 예. 아이고,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만 그거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거짓말도 아닙니다. 진짜 KB 이벤트 가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더 이상 말 안 할래요. 왜냐하면 이걸 알면 알수록 경쟁률이 세져서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중에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영상 한번 올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500만원 막 KB 공룡에서 주잖아요. 물론 추첨을 통해서.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사실
이 여정 페미니 우리 구독자님들은 확률이 떨어지잖아. 그래갖고 그때 한번 딱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독하시면 그런 정보도 알 수 있는데 그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저는 뭐 그거는 잘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건 개인의 여부니까. 그래서 여러분 빠른 정보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업에 충실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속 시원하게 편하게 지내고 싶으시면 구독을 하시는 거고요. 자, 아무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겠고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은 이제 남아 계시죠?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마지막 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항상 여러분 제가 응원해 드립니다. 오늘 또 토요일이에요. 지금 저는 여의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는데요. 제가 더 감사해요 사실. 사실 피곤하긴 합니다. 영상 제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시죠? 다 그건 아실 텐데. 그래서 제가 막 시간에 쫓기다가 막 그 저녁 때 막 자료 모아서 이제 정리해서 이제 올려드리는 이유도 있고요. 제가 전업 유튜브였으면 이제 낮에도 막 올렸겠죠. 근데 저는 전업 유튜버는 아닙니다. 제 생활이 있고요. 저도 제 잡이 있고 제 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이제 제 생활에 충실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근데 마음은 이거 빨리 우리 소상공인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근데 아직 미확인 정보야. 그리고 좀 더 제가 정리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진짜. 팩트체크를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건 팩트체크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팩트체크를 하고 여러분께 이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요 사실.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뭔가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힘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그 따뜻한 댓글 어떤 분이 우리 여정 패밀리만 남아 계시니까 이런 얘기 할게요. 어떤 우리 여정 가족님이 그런 분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재밌다는 분은 감동 먹었습니다. 어떤 분이었냐면 저 지지난 영상인가? 이게 실화임? 영상 올린 지 5초였나? 5초 만에 댓글 30개 실화임? 뭐 이런 거. 진짜 저 영상 딱 올렸는데 댓글이 막 30개 40개 막 쌓이는 거예요. 그 짧은 사이에.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게 실화임? 영상 올린 지 5초 만에 지금 댓글이 30개인가 40개 뭐 그게 올린 게 그러면서 그 말에 빵 터져갖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댓글로서 또 서로 소통하고 이러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유튜버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솔직히 소상공인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유튜브가 이게 정말로 선순환 작용이 아닐까. 뭐 유튜브가 뭐 나쁜 작용도 하지만은 유튜브의 그 존재감, 그다음에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좀 만나게 한 우리가 이 아고라 공론장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소상공인 분들과 또한 여정 가족님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제가 또 어디서 이런 얘기 이렇게 많은 분들과 대화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또 라이브 하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여정님 라이브 한번 하시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겁나요. 라이브 열었는데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죠? 그래서 겁나기도 하고 아무튼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만난 것도 스치는 것도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제 학생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스치는 것도 인연인데 너희들하고 나하고 사제지간으로 만났어. 이거 보통 인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 마찬가지죠. 소상공인 분들아 그리고 여정 가족님하고 이 보통 인연이 아니죠. 정말로.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여정, 여러분의 삶의 여정과 저의 삶의 여정이 어떤 이렇게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이 되게 신기하고 감사하고요. 보통 인연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인연 계속 이어가면서 여러분께 정말로 도움되는, 적어도 저를 알므로써 뭔가 손해를 봤다? 괜히 봤다? 이런 거 안 들도록 저는 항상 하겠습니다.
벌써요 제가요 구독자가 8만이 넘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막 구독자 잘 안 보고 막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알려드리지? 지금 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알려드리지? 막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와 8만 명이 넘어갔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예. 뭐 구독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뜨거운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예.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웃으라고 여러분 이게 또 장사하시느라 힘들잖아. 또 지금 또 장사 잘 되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되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텐데 저라도 웃겨드리려고 웃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해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생각과 함께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께 오늘 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주말 장사 잘 하시고요. 저녁 장사 잘 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큰 복이 여러분께 갈 겁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건행하십시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